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생명공학. 축복인지 재앙인지 고민하는 과학자 김창경 교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강연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이고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의 그 패널 분들께서 아주 고견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니 첫 번째 패널 분들부터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DNA를 직접 조작한다는 것은 인공별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꽃놀이가 될 것이냐 불놀이가 될 것이냐는 우리가 이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불꽃놀이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놀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최 박사님. 네, 저는 생명공학을 송중기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직업상 미디어 분석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송중기 씨가 나온 드라마를 분석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어났는데 제가 송중기가 돼 있는 겁니다. 네.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송중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 성격도요.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교수님께 좀 물어보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구 대표님.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명공학이 극도로 발달하게 되면은 우울한 전망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 즉 자기하고 반대편에 있는 이성의 절반 정도밖에 짝짓기를 못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는 자연인이 한 절반 정도 될 것이고 자연인이 아닌 개량된 인간이 트랜스 휴먼이라고 합니다. 생명공학의 도움을 받아서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닌 인간이 한 반쯤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세상이 앞으로 오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강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는 생명공학은 세발자전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발자전거는 아주 어린 아이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전거잖아요. 근데 생명공학 외발로 가는 자전거는 굉장히 위태로울 것 같아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래서 저는 그 생명공학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다른 두 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 발은 희망에 박히고 또 다른 한 발은 책임에 박힙니다. 예, 구체적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벌써 들어보니까 우리 패널 분들께서 그 송중기부터 세발 자전거까지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이제 오늘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생에 이제 중학생들이 있으면 그 중학생들은 2025년에 졸업을 하게 되고 2025년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능가하는 그러한 변곡점인 시대예요. 사실 지금 중3생들은 졸업하면 그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완전히 온몸으로 맞게 되는데 헬스케어 분야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2016년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온 얘기다. 전문가들이 한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의 헬스케어 분야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1등으로 헬스케어, 2등으로 교육 분야가 뽑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냐 하면 인류를 위협하는 두 가지 기술이 생겼다는 거죠. 두 가지 기술이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이고 하나는 우리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고 과연 우리들의 생각은 무엇이며 그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그죠?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때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2012년에)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컴퓨터가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게 됐다. 그죠? 옛날엔 컴퓨터가 이걸 몰랐어요. 인공지능 몰랐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죠? 여러 가지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발전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이 동시에 나타났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얼마큼 발전했냐 이런 거죠. 요새 이제 테슬라라는 차가 모델 3라는 걸 만들고 이것이 이제 곧 이제 우리의 그죠?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테슬라에는 다음과 같이 그죠?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보는 그런 하드웨어가 있다. 이것을 GPU라고 하는 거예요. GPU가 이렇게 딱 요새는 어디 쓰냐면 딱 보면 아 여기서 자동차가 오는구나, 사람이 오는구나, 이걸 보는 게 GPU. 이 GPU가 어디에 쓰이냐 하면 드디어는 똑같이 생명공학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데 쓰이더라. 자, 또 하나의 하드웨어 발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요새 그죠? 요새 콩팥이 나쁘면 콩팥을 어디서 이식을 받는 게 아니라 콩팥 자체는 프린트한다. 네, 프린트.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것을 발견한 개발한 교수예요. 안소니 아탈란 교수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TED라는 컨퍼런스에서 대학생을 데리고 왔는데 이 양반이 10년 전에 콩팥이 나빠서 콩팥을 제거했는데 그 콩팥 제거한 것을 3D 프린팅으로 제조한 그 콩팥을 이식을 했더니 이 사람이 지금 레슬링 선수였다.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지금 우리의 콩팥은 프린트할 수 있는 시대. 그러면서 역시 하드웨어 발전에 따르는 소프트웨어 발전이 있었다. 요새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저도 정말 놀라는 게 요새 왜 이렇게 난리냐. 뭐 4차 산업혁명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자, 우리들을 놀라게 한 이제 제가 몇 가지 그러한 그 생명공학의 그 현상들을 말씀을 드리고 쭉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를 놀라게 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형광돼지입니다. 어떻게 돼지의 몸에서 형광이 나올까를 봤더니 실제로 돼지의 근육에 그 형광 해파리에 형광이 나오는 유전자를 교잡을 했더니 형광돼지가 나오더라. 자,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들 요새 이제 그 나이트클럽 하여간 그런 데 많이 가시죠, 그죠? 그런 데 가셔서 정말 조명바를 받고 싶으시다. 여러분들이 형광이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완전히 조명을 받으면 정말 그죠? 형광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기술이 이미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몸짱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게 이제 과학저널에 실린 얘기인데 2004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이런 거를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몸짱 돼지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몸짱 돼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보니까 근육의 발생을 막는 그죠? 그러한 유전자가 있었는데 그러한 유전자를 제거해 버리니까 몸짱 돼지가 되더라는 거죠. 유전자라는 것이 우리 생명의 설계도인데 왜냐하면 유전자가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만들고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의 색깔, 눈의 색깔, 뭐 손톱 얼마나 그죠 운동을 잘하냐 이런 것이 전부 다 단백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DNA를 만약에 교정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죠 몸에 있는 단백질을 바꿀 수 있고 결국은 우리의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몸짱인 그죠 운동인이 이게 과연 운동을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 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병장수의 꿈이 있다. 불로장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DNA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잡지의 표지를 보면 과연 DNA가 우리의 시간을 멈출 수가 있을까? 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더라도 나이를 먹어서 이제 몸이 그죠 굉장히 아프면 안 되니까 이러한 몸이 안 아프고 젊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이미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의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 텔로미어라는 그러한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 세포가 새로 번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보면 이 마지막이
지금 빨간 것이 텔로미어고 텔로미어 길이가 완전히 줄어들어서 우리가 세포가 다시 재생이 안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유전자를 변형을 해서 이 길이를 계속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겨워서 죽는 거죠. 지겨워서. 네. 지겨워서 죽는 세대가 왔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최신 과학저널에 나온 것인데 도대체 밀크 앤드 머니, 다른 말씀드리면 우유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우유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여러분들 뭐 우유를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번다. 이게 아니고 헤드라인이 뭐냐면 염소와 거미를 합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염소와 거미를 합쳐가지고 저렇게 염소와 거미가 합친 저런 이종 생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염소가 젖을 나면 그 젖에서 거미줄이 나오는, 그죠? 거미줄이 나오는 이런 염소를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염소의 젖에서 걸러낸 거미줄이고요. 이 거미줄로 그 방탄조끼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그렇죠? 그런 방탄조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가서 드디어 이제 생명과학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쥬라기 공원에, 그죠? 거기서 이제 공룡의 유전자를 복제하게 되는데 공룡의 유전자는 어디 있었느냐. 옛날에 그 호박, 그죠? 그 꿀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송진해서 그 안에 있는, 그죠? 모기가 공룡의 피를 빨아먹었는데 그 피를 빨아먹은 모기의 유전자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해서 드디어 주라식 파크까지, 쥬라기 공원까지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진짜 가능할 것이냐. 이전의 기술만 해도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냐는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이러한 것을 굉장히 쉽고 싸고 값도 싸고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크리스퍼라는 유전자를 편집할 이러한 기술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크리스퍼 실험 도구를 여러분들 하신다면 도대체 돈이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불도 안 든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50불도 안 들어요. 몇만 원도 안 돼.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부엌에서 아 심심하니까 유전자 교정이나 해볼까? 이러한 것이 지금 가능한 시대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우한 말로 데스크탑으로 주인을 에디팅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달했다. 이것은 정말 세상을 바꿀, 그죠? 경천동지할 그러한 기술이고 우리가 사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5가지 기술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해서 소개가 됐는데 자 2017년 2월 달에 뭐라고 나왔냐면 돈을 버는 5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제가 바로 말씀드린 유전자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었다는 것이죠. 유전자의 편집이 나온다. 자, 유전자 편집을 하는 거는 굉장히 심플한 시스템이다. 그냥 효소 하나와 자를 수 있는 그러한 DNA, RNA만 거기다 조합을 하면 그 효소가 정확하게 가서 가이드 RNA가 정확하게 가서 우리가 자르고 싶은 편집하고 싶은 그러한 RNA, DNA를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금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체하고 싶은 그러한 DNA가 있는데 바로 이것을 잘라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볼트와 너트를 조정을 해가지고 마치 교체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사이언스지 아시죠? 사이언스지에서 이 과학자가 뭐라 했냐면 어떤 바보도 이 세상에 어떤 바보도 이제는 유전자가 조작된 쥐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유전자 편집 기술은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가 워드 프로세싱에서 그냥 컷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단어를 그냥 그죠? 삭제하고 합치는 거와 똑같은 컷 앤 페이스트 기술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이언스와 네이처가 2015년에 최고의 기술로 선정한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였다. 크리스퍼라는 기술이 그죠? 이러한 인류한테 미치는 그러한 영향은 뭐냐? 네. 이거를 드디어 타임지에서 다룰 정도가 됐으면 이것은 그죠? 드디어는 정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첨단 기술인데 우리의 바로 옆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저 아기가 누구를 닮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으나 이러한 슈퍼베이를 만들 수가 있다.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그죠 작물이 유전자 교정으로 병충해에 견디는 그러한 작물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뉴스에 뭐 500년 된 랍스터, 1000년 된 랍스터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텔로미어라는 유전자를 그죠 그 유전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DNA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몸에 랍스터의 유전자를 그죠 교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런 유전자를 가질 수 있었다면 드디어 우리가 1000년 사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재수 없으면 진짜 300살. 지금 웃으신 분 계신데 자 앞으로 300년 후에 여기에 몇 분은 살아남으셔가지고 얘기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때 그 김창경 교수가 한 말 진짜 맞았다. 이런 사람이 100% 있다니까. 100% 있다. 자 유전자 교정으로 우리가 진짜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의 치료 시대가 열리는데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그 소아병원에서는 결국은 실명으로 이르게 되는 그러한 유전자 변형에 의한 정말 만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드디어 지금 저 두 어린이가 결국 실명으로 이르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이거를 아까 크리스퍼로 이것을 치료한다. 완전히 유전자를 잘라서 우리가 새로 교체하고 싶은 유전자를 안으로 보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기술이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이 지금 임상 실험으로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이것이 현대의학이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약을 쓰셨으면 약이 케미칼 약이거나 그죠? 화학약 예를 들면 아스피린 이런 게 케미칼 약이에요. 그다음에 단백질 약 이런 것이 인슐린 이런 게 단백질 약. 이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유전자 자체를 아예 싹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유전자 크리스퍼 약이 나온다. 자 그래서 유전자 편집을 전기와 같이 쓰는 시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생활하시는데 전기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앞으로는 유전자 편집을 그냥 우리가 전기를 쓰듯이 그죠? 불을 켜듯이 그죠? 뭐 무슨 충전하듯이 이런 시대가 왔다. 자 유전자 관련해서 무주사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거 창업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단 거를 좋아하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단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나도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는 한 몇천 원 정도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나의 친척 중에 조상 중에 쉽게 말하면 송중기가 있는지 송혜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것이다. 이런 걸로 몇천 원 쓰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100만 명 정도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베이스를 갖추고 뭘 하게 하냐면 드디어 DNA 앱스토어가 나온다. 앞으로는 우리의 스마트폰에 어떠한 앱들이 그래서 나올 것이냐면 유전자 관련 우리의 생명과학 관련 이러한 앱이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이게 완전히 동방성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50개 스마트한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1번 보시면 아마존이고 2번이 바이두는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그러한 인터넷 회사죠. 3번이 일루미나다. 일루미나는 뭐 하는 회사냐 하면 우리의 유전자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자, 이것에 이제 기폭제가 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2013년에 우리가 잘 아는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절제 수술을 받고 나타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BRCA라는 유전자가 있고 자, BRCA라는 유전자가 있어서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유방을 절제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 돈이 많아서 이러한 검사를 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싸서 못할 거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단체가 다 들고 일어났어.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비록 어떤 염색체의 유전자가 그 사람의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신이 준 우리의 설계도기 때문에 이거로 돈을 버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13년도 얘기인데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어땠을까? 자 나쁜 것이 진짜로 있어서 이것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안젤리나 졸리 같이 유방 절제술을 받을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고 자 나쁜 유전자가 저기 있으면 이거를 요새는 가위로 잘라내면 된다.
다윗자랑입니다. 세상이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다. 요새 뭐 여러 가지 암세포를 그죠? 그 면역세포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면역세포의 그러한 그죠?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유전자 교정 이러한 것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에서는 2015년에 이미 유전자 편집을 인간 폐하에 적용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과연 인간한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인데 인간 폐하한테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그러한 만성병, 난치병만을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아인슈타인형 베이비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과학기술이 인류의 근본 자체를 진짜로 변화시켜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보시면 2020 비전 진짜 눈도 좋고 그죠? 알츠하이머의 브레스트 캔서의 유방암의 그죠? 리스크도 위험도 줄이며 머리도 좋고 그죠? 탈모도 안 되며 퍼펙트 피치는 귀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음악 잘하고 스프린터 이거는 뭐냐면 육상도 잘하는 이런 베이비를 실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얘네들의 유전자를 교정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파란 눈을 원하시면 파란 눈, 네. 달리기를 잘할 수 있으면 달리기, 머리가 좋게 하면 만들 수가 있다. 인간 유전자를 편집해서 특허를 출연할 수 있을까? 정말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사실 5년 내에 유전자 편집으로 슈퍼 인텔리전트한 베이비를 만들 수가 있다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우리의 도덕 기준, 윤리, 종교 이런 거에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기술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법, 제도, 윤리, 규범의 문제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나왔다. 이미 중국에서는 아기 유전자 해독 사업이 성업해서 마이 베이비 지놈이라는 것이 이미 중국에서 정말 대박을 치고 있는 사이트고 유전자 검색을 해가지고 내 아기가 앞으로 태어날 내 아기가 도대체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무슨 질병이 있는지 하는 것이 이미 대박을 치고 있다. 자, 그래서 과연 유전자 변형으로 영생으로 갈 것이냐?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을 정부나 모든 데서 규제 일본도로만 가도 어떨 것입니까? 규제 일본도로만 가면 벌써 지금 이것이 워낙에 쉽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들은 무슨 것을 할 것이냐면 아니 내가 200살까지 살 수 있겠는데 이러한 실험을 안 하겠어요? 요트를 띄워가지고 거기에 생명공학 하는 사람 5명만 넣어가지고 이미 이런 거를 시술받는 사람들이 있다. 시술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를 카우보이 사이언스라고 한다. 규제 일변도로만 가면 결국은 사람들이 그 규제를 벗어나서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에 그죠? 대표적인 것이 소위 얘기하면 시험관학인 거예요. 1970년대 시험관학에 나왔을 때 무슨 뭐 생명의 윤리 뭐 무슨 시대 섭리를 요새 시험관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베네핏을 받냐고. 똑같은 얘기로 규제 일변도로만 가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연구 집단들이 있는데 과학기술 연구 집단이 당연히 제가 얘기했던 크리스퍼 이런 것을 할 것이고 그러한 연구 집단에서 네이처 아까 얘기했던 그죠? 전 세계 최고의 잡지라는 네이처에 실린 그러한 연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비록 기술은 제고했지만 그 기술은 미국에서 실험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불법이니까. 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죠? 이런 일이 왜 안 됐냐? 우리나라는 인간 폐하의 유전자 편집을 생명윤리국가에서 아예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것은 다 여러분들 본인들의 얘기다. 그죠?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고 내가 취미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법제도 윤리 규정 그죠? 무슨 뭐 과학자 국회의원 뭐 누구 청와대 다 모여가지고 이런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을 할 수밖에 없냐면 왜냐하면 결국은 딴 나라 사람들이 먼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빨리 들어가냐 그러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패널 분들께서 또 이제 하실 말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텐데, 네. 불꽃놀이가 될 것이냐 불놀이가 될 것이냐 역시 그런 두 가지 면을 보았고요. 유전자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조수로 쓸 거란 말이에요. 인공지능을. 그러면 인공지능은 모든 또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인공지능을 더 빨리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떤 유전자 조작의 그 불놀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보안관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에 저런 기술을 저는 일단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기술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사실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 기술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술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기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 기술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저거는 오로지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기술로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걱정이 됩니다. 네. 연결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들으면서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뭐냐면 1800년도 후반에 우생학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30년 정도 흘렀는데 그때는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사람이 열성인지 우성인지 판단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사회에서 낙오자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태어나기 전에 DNA를 조작을 해서 이 사람이 우성한 인간으로 태어나게끔 조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윤리적으로 어긋난 건지 어긋나지 않은 건지에 대한 그 혼란스러움이 너무 있어요.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분야를 계속해서 취재해왔던 기자니까 뭐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전 정보들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슨 뭐 능력 있거나 아니면 부를 상징하는 어떤 계급처럼 될 수 있을 테고 그런 세상이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약간 잡아주기 위해서는 책임이라는 바퀴가 장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한 가지 기술만 놓고 논의를 진행하면은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과연 인간의 유전자를 슈퍼 유전자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은 인공지능 로봇이 범용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그 액션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을 훨씬 능가하게 됐을 때 우리 유전자를 바꿔서 그런 슈퍼 인간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그 레이 커즈와이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특이점. 전체 인류의 IQ를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 범용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 지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뛰어난 로봇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이 유전자 조작의 문제가 미용, 의료, 그다음에 수명 연장, 그다음에 우리가 몸에 타투를 하듯이 뭔가 재밌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진화가 되고 불꽃놀이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네. 글쎄 이게 그렇게 어느 순간에서 자제가 가능하고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이 지금하고 20년 전하고 30년 전하고 상당히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자신이 만족해하거나 자신이 효용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막는다는 것이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한 30년 전 생각이라 하면 어떻게 부모가 준 외모를 감히 바꿔라고 하는 우리 사회적인 약속과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구적인 시술은 임플란트 정도라든지 무슨 인공관절이라든지를 하는 것에 불과한데 아니 어떤 유전자를 우리가 하나 바꿔주면은 더 이상 뭐 그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지 않는다, 당뇨로 고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얼마나 우리 의료 비용을 줄이고 개인적인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거냐라는 결론으로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과연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오히려 더 방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를 그냥 두면은 돈 있는 사람과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사실 그걸 누리게 되는 상황이 올 자, 수가 이제, 있어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사실 계속 해주시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죠. 그 얼마 전에 그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그 아주 사이클의 황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암을 걸려도 결국 이제 뭐 최고 기록을 세우고서 굉장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그러한 모든 기록을 다 박탈당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그 적혈구의 농도를 혈액을, 높이는 그러한 약을 주사를 맞은 거예요. 이게 그 암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래서 우리가 빈혈을 고치는 약이었는데 예를 들면 그러한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성형수술도 이제 그 DNA로 교치는 방법도 있으나 여러분들 정말 김태희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정우성이 되고 싶으시면 요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한 컷씩 이렇게 쌓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성형수술을 하니까 이게 나중에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한 컷씩 세포 한 컷씩을 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곧 우리가 다 김태희, 그죠? 정우성이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결국 우리한테 무슨 이거를 할 것이냐는 사실은 이제 소비자의 손에 돌아왔다라는 거죠.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판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처드 도킨스 책에 보면 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 생득적인 그 신체적인 부분 말고 이 문화적인 부분까지 또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내려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격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까지 어우러진 한 사람의 인격체적인 그 소양이랄까요? 일종의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까지 전달이 가능한지가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송중기 말씀도 드린 거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이제 성격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밈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워서 그게 이제 그 풀이하자면 문화 유전자라고 하는 거, 어떤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전승되고 유전되는 그걸 이제 밈이라고 하는데 그게 DNA에도 저장이 된다라는 설도 있고요. 그 후천적으로 문화적으로 전달된다라는 설도 있고 아직 근데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다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밈을 조작한다면 밈을 조작하는 데까지 뭔가 기술이 퍼질 수 있다면 뭐 그 역시도 불꽃놀이냐 불놀이냐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건 인공지능이 조율을 하는 시대가 빨리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계속 지금 또 듭니다. 네. 그 대표님. 예, 이러한 그 유전자 조작, 유전자 가위가 가져다 줄 것 같은 미래 생명공학의 세계는 저는 우리 사회에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던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과학의 혜택을 우리가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현상을 도외시하거나 뭐 외면하기만 하거나 규제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여전히 안 될 것 같지만 이거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생각하셨겠지만 엄청난 질문을 던졌죠, 우리한테. 저거를 과연 누가 쓰게 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저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앞으로 모든 이런 저건 결국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은 모두 다 개인들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이런 새로운 질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어쩌면은 생명공학 시대의 생명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옛날에 50년 전, 30년 전 사람이 생각하던 것하고 또 다른 식의 질문을 우리한테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최 박사님. 네, 저는 좀 쉽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기술은 진보할 수 있죠. 계속 진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특정 인의 욕망과 결부될 때
큰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사실 기계공학자가 욕망에 빠지면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고 화학공학자가 욕망에 빠지면 화공 약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전쟁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과 함께 이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여전히 큰 화두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런 걸 한번 좀 저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우리들의 유전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송중기처럼 생겼고 모두가 다 똑같이 송중기처럼 성격도 좋고 모두가 다 똑같이 그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그 송중기 역할의 그 대위처럼 운동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로만 가득한 세상을 원한다면 그리고 기술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겠죠. 근데 과연 저희들이 원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일까요? 근데 저는 송중기로만 가득한 세상이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아닐 것 같아요. 송중기도 딱 한 명만 있을 때 좋은 거지. 모두가 다 송중기면은 네, 송중기를 질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우수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항상 달라지는 거거든요. 시대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100년 전에는 이상적이지 않은 기준이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선진국이 다 이런 미래의 황금이 될 유전자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규제라든지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에 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국가 단위에서 보면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현명하게 저는 바라보는 방법은 무조건 금지해서도 그렇다고 무조건 앞으로만 가자라고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영향력이 크고 무척 힘이 센 것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세고 큰 것일수록 그것을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통제할 줄 아는 힘을 갖춰야지만 사실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맥락에서 이제 받아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총기가 있죠. 총.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죠. 그리고 미국 같은 곳에서는 빈번하게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미국보다도 훨씬 더 총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캐나다라던가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총기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 사회의 문화와 분위기, 민주주의의 수준 이런 거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민주적이지 못하고 정치가 낙후돼 있고 그리고 소수의 독재자들이 쥐락펴락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래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군인들의 유전자 정도를 조작을 해야겠지라는 게 통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관철되는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워낙에 이제 심도 있는 주제라 그 문제부터 정말 우리가 터미네이터를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로 이제 번지고 있는데요. 그 이제 플로어에서는 이제 저희가 할 만큼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고 패널 분들은요. 플로어에서 정말 내가 오늘 이 질문을 안 하면 내가 집에 가서 잠이 안 오겠다 이런 분이 틀림없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내 질문을 저희가 몇 개를 받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네. 김건우라고 하는데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막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막 인간의 욕망인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네, 규제는 해야 되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솔직히 이제 저 같은 대학생들한테는 영역 밖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과학정책학과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런 과학기술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20대 청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결국 이제 이런 거를 바꾸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일반 국민들이 나한테는 이러한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드디어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람스럽게 이러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굉장히 흥미가 있으셨으면 앞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도 보시고 딴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도 보시고 중국도 보시고 영국도 보시고 미국도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죠 우리 그죠 예를 들면 피드백을 해주시면 드디어 우리가 그죠 우리의 나라를 바꿀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혼자만 그죠 마음속에 새겨 놓으실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학교에 가셔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것을 동아리를 한다든가 이게 지금 우리 그죠 우리 학생 되시는 분도 바로 그죠 본인이 겪을 문제라는 거죠. 도대체 그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인공지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생명공학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질문을 많이 가지고 가시라고 저희가 이러한 그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네. 제 식으로 답변을 해보면은 관심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냐면 어쨌든 생명공학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지금 저희 손에 쥐어져 있는 상태고 일단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이 도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거기서 뭔가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돈벌이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게 떠오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할 수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뭐 책임의 윤리라던가 철학이라던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가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심에 대한 욕구 때문에 이 자리에도 참석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우리 기자님 말씀에 이제 여기 방청객으로 오신 분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호기심, 관심,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죠. 생각보다 미래는 실제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미래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기 계신 방청객 분들, 여기 계신 패널 분들, 여기서 방송을 제작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기본적으로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미래의 예측은 그죠? 뭐 미래학자들이 하겠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면서 저희의 이 미래 강연 큐를 계속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의 바다에서 빠져 죽을 염려 있어도 데이터가 고갈될 일은 전혀 없다. 이러한 인재들이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에서 유로 가야 된다. 없는 거에서 있는 거로 가야지 있는 거에서 남들이 잘 되니까 그것을 스케일업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생존의 혁명이다. 이것을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사실 생존 자체가 지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